월요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수는 올라가는 장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장 속에서 어떠한 업종과 기업이 올라가나 잘 본다면은 지금 시장을 참 대응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정책주들이 강세 탄력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닥에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상한가에 안착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치 테마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세만 떼고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느 상태일까? 오늘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는 전략의 셈, 지금 시장을 관세를 떼고 본다면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오늘 아침에 발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참 관세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사실 관세 때문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하락세가 시작됐던 국면에서 관세가 불을 붙였다라는 게 DB금융투자의 리포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은 이미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부진하기 시작한 바 있는데요. S&P 500의 펄을 보면 여러분들 아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 때 S&P 500의 펄은 최고 거의 25배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이때 버블이 잔뜩 끼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현금을 챙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 주가가 보시다시피 뚝 떨어지면서 퍼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있었던 이러한 버블 붕괴가 지금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2025년에 S&P 500의 최고포 같은 경우에는 22배까지 올라간 바 있습니다. 22.4배를 찍고 S&P 500은 주가가 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관세 이슈가 터졌다라고 DB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이벤트에 의한 급락과 반등을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세 이슈 때문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을 본다면 분명히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미국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만나보고 가시죠.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아마 미국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면 아마 앞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기 침체가 사실은 관세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관세를 떼고 보더라도 사실 미국 경기 침체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라고 DB금융투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GDP만 봐도 그러합니다. GDP 나오는요. 3월 달부터 사실 미국 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이뤄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때문에 GDP가 떨어지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 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의견이다라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미국 시장은 관세 이벤트 하나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와 겹친 것일 뿐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이끄는 요인이 내재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 하락이 관세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 변동성 안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 보면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를 역으로 이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할 때에는 50일 이평선을 소폭 웃돌았다가 다시 그 아래로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도 그랬고 나스닥 지수도 그랬고 S&P 500도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약세장 반등입니다. 50일 이평선을 살짝 웃돌 때 보시다시피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가 50일 이평선을 웃돌았을 때 그때 오히려 방어적인 종목의 성격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50일 이평선은 사실 웃돌았을 때 많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반등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DB금투에서는 그 약세장 반등에 속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지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듯한데요. 다만 삼성증권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많은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각기 다른데 DB금융투자에서는 약세장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줄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상대적으로 삼성증권에서는 주도주 돌파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다라면서 코스피가 역사적 저점 수준에 도달했고 지금은 주식을 팔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도 퍼가 8,500까지 내려온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물론 700선 위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주요 수출 같은 경우는 관세 이슈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스크가 있는 업종은 피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증권에서는 어느 쪽을 주도 업종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조선과 방산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이어지나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어려운 장에서도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조선과 방산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당근이 바로 조선과 방산이기 때문인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로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부재한 섹터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섹터가 2차 전지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방산은 여전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은 결국에는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 조선과 방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계속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HD 현대중공업을 새롭게 편입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내에서는 성장주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로봇 쪽은 여전히 코스닥 안에서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로봇 쪽가 굉장히 강하죠. 휴머노이드 로봇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 함께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는 메디톡스입니다. 역시나 중국 이슈 우리가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방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서 톡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조선과 방산,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정책주, 로봇주는 여전히 주목을 해볼 만하고 실적도 괜찮다. 그리고 바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용과 관련된 것,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